자, 오늘은 대구 전체 역사를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어디서 찍었느냐? 고산골에서 왼쪽으로 가면 용두토성에 가봤죠? 예. 용두토성에서 계속 올라가면, 용두토성은 흙으로 쌓은 성이니까 토성인데, 산에 있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용두토성일 수도 있고 용두산성이기도 한데, 그 용두산성에서 쭉 갔을 때 꼭대기. 그래서 그걸 산성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성산에 가가 성도 없는데 뭔 산성산이냐 이러는 사람들 들어 있는데, 성은 저 밑에 있고 용두토성에 있고 그 끝에 꼭대기를 용두산성이 있다고 산성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성산은 앞산 전체의 이제 두 번째 높은 봉우리죠. 제2봉이에요. 그것하고 용두토성하고 한 중간쯤에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보통 가보면 요 앞산 쪽에 안지랑골에 있는 전망대에 사람들이 막 오락내락 하잖아요. 근데 그 전망대의 가장 큰 맹점은 신천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천이 보여있는 사진이라야 외국에 보여줬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신천 없이 아파트하고 빌딩만 있는 도시 풍경을 보고는 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산 전망대, 보통 앞산 전망대라고 하는 그것은 별 볼 일이 없고, 용두토성 위에 있는 전망대가 훨씬 좋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용두토성 전망대는 흙길, 산길을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앞산 전망대는 가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돌계단 아니면 나무계단이에요. 이건 오르락내리락 하면 사람 잡아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할 바에야 집에 누워있는 게 나아요. 그건 굉장히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꼭 거기 가려면 고산골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고산골 관리사무소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숲길 안내 화살표가 있어요. 거리로 쭉 올라가면 안일사 바로 위에까지 가요. 안일사 옆으로 살짝 스쳐서 요래 가요. 안일사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가면 안일사에서 100m 위의 지점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200m는 할 수 없이 돌계단을 밟고, 거기서 앞산 전망대로 가지 말고 직진해서 왕굴 쪽으로 가면, 다시 200m를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돌탑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건데, 거기에서 왕굴로 안 가고 왼쪽 산비탈을 타고 500m 올라가면 전망대하고 앞산하고 한 중간쯤 되는데 나와요. 그럼 거기서 앞산 올라가면 거의 돌 안 밟고, 돌이나 나무계단, 돌계단 안 밟고 갈 수 있어요. 가려면 걸어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튼 자, 이 사진을 찍으려면 용두토성 전망대에 가야 한다. 이 정도 사진이면은 외국인들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죠. 예. 물론 내가 찍었다는 거. 내가 사진전, 개인전을 11번 했어요, 내가. 근데 산에서 자꾸 찍으면은, 사진을 많이 찍으면 몸에 좋아요. 이게 운동이 굉장히 된다니까요. 그냥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운동이 한 3배쯤 돼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계속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옛날에 대구가, 지금 현재 대구는 요렇게죠. 요게 군위군이고, 보라색 요게 군위군이고, 요 녹색으로 된 요게 달성군이죠. 요렇게가 달성군. 요건 이제 대구로 들어간, 요렇게 요렇게 표시가 된 건 나중에 대구에 들어왔다 이 말이고, 신라 시대에는 대구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 한복판 그 정도였고, 현이었어. 현은 대충 요즘 말로 하면 면 정도예요. 면.
그런데 수성구 쪽은 수창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는 수창군, 그러니까 수성구가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이고, 대구현은 수창군에 딸린 조그만 면이었어요. 이 수창군이 고려시대가 되면 수성군이 됐다가 지금 수성구가 된 거예요. 수창군이 더 컸다. 옛날 대구는 요거만, 아주 조그만 했다. 신라시대는. 근데 이게 이제 1914년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대구가 되고, 요거 까만 줄 있죠? 요게 대구가 돼요. 1914년이란 거는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요것은 시지고 시지, 여기는 시지고 여기는 안심이에요. 여기는 공산면이고, 공산 803 밑에 공산이고, 요거는 지금 강 넘어 있는 칠곡이에요. 경상북도 칠곡군 말고 우리가 보통 칠곡 하는 대구 칠곡. 이게 하빈이고 화원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지금 또 달성군인, 이런 이 바깥에 있는 이것들 몽땅 뭉쳐가지고 일본 놈들이 달성군이라 했어요. 달성군.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잡혀가지고 주소 적어놨는데 보면 뭐 주소가 대구 지금으로는 대구인데 경상북도 달성군 신암동,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대구 복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일본 놈들이 전부 달성군으로 했기 때문에 주소가 그래 된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독립되고 1949년까지 가요.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구가 되죠. 이 전부 달성군이고, 요거 빼고 전부 달성군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독립이 되면서 요렇게 대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2014년에 1914년에서 100년 지난 2014년에 달성군에서 달성군 100년 해서 길거리 여기다가 달성 100년 꽃피다 이런 거 육교 같은 데 막 붙이고 했는 일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예. 일본 놈들이 달성군을 만드는 걸, 그걸 좋다고 달성 꽃핀다 했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군청에서 그걸 냈죠. 지금도 보면 곳곳에 보면 달성 100년 꽃피다가 좀 곳곳에 붙어 있는데 100년만 살짝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달성군이라고 한 걸 100년 됐다고 좋아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군청에서 욕 얻어먹고 그랬죠. 그게 재작년에 대구에서 또 있었어요. 좀 이따 나오면 내가 이야기하고. 그래 아무튼 이렇게 자꾸 이제 구역이 커졌다는 거죠. 261년에 달벌성, 지금 말로 달성공은 거기에 성을 쌓은 것으로서 대구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 달성토성입니다. 네. 여기가 성곽이에요. 여기를 보고 여기가 달성토성인 줄, 요즘 말로 달성공원인 줄 모르면 모르는 시민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 정신이 모자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달성공원인데, 공원이 만든 건 일본 놈들이 만든 거고, 키운 거는 박정희인데, 아무튼 이게 달성의 성곽이에요, 여기가. 어디서 찍은 거냐 하면, 관풍로에서 찍으면 이래 돼요. 가봤죠? 달성공원에. 하여튼 261년부터 이제 번창하기 시작해서 신문왕이 서울을 옮기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문왕은 옮기려고 할 때 말하자면 지금의 시내 달성토성, 여기 아니면 어디? 수성군. 대구는 현이고 수성군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중동 상동 쪽이에요. 거기 아파트 짓는다고 발굴을 했는데 그릇 깨진 건 뭐 이런 것들이 경주에서 발굴된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불교하고 관계되는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 절터가 아니란 얘기죠. 절터는 아닌데 최고급의 품질을 나타내는 그릇 종류들이 막 나온 것은 큰 관청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신문왕이 대구로 옮겨올 생각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중동에 가면은 아파트만 지어져 있고 안내판만 한 개 열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구는 원래 어지간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도시에 가면 뭐 이런 게 나오면 와 이거 뭐 하는데 이건 안내판만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757년에 이제 경덕왕 때 명칭이 바뀌면서 위화군이 수창군이 되었고 달구와 현이 대구현이 돼서 대구란 말이 이때 처음 나와요. 이제 우리말로 부르던 걸 중국 명칭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대구라는 이름이 경덕왕 때 처음 나왔다. 여기에 이제 중동에 가면 여기 있어요. 요렇게 쓰여져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의 숫장 군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아파트가 요래 써 있죠. 발굴했는 모습이고 이런 게 발굴됐다 이 말이. 어디서 본 듯 하죠? 네? 본 듯 하잖아요. 그 공산 전투를 했다는 건 알죠? 1232년에 몽고군이 와서 부인사에 불을 질러서 대장경을 불태웠다. 이것들이 지금 부인사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진은 겨울에 찍는 게 좋아요. 이런 여름이나 이럴 때 찍으면 풀하고 뭐 엉켜가지고 잘 안 보이고, 눈 왔을 때 찍으면 확실히 잘 보이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봐야 돼요. 어떤 경치는 어느 철에 어울려요. 항상 어울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곳은 어떤 특정한 날 사진이 잘 나와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연의 풍경은 그 위치는 딱 언제 제일 잘 나온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경서원이라고 하는 대구 최초의 서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연경동은 어딘지 아시죠? 예. 그때 갔을 때 왜 그 서변동에서 진해동으로 넘어가는 쪽, 거기에 연경서원이 생겼죠. 양령시가 또 설치되기도 했어요. 여기 보면 이 건물에 들어가면 이 양령시 문화관인데, 약정골목에 우뚝 섰던 영남제일관하고 이런 안내판이 그 안에도 있어요. 제일 끝에 줄에 보면은 영남제일관이 망우공원에 금호강변 망우공원 안에 원형대로 복원하여 중건하였다 이래 써야지. 원형대로 아닌 걸 원형대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형은 5칸 건물인데 한 칸 작게 만들었어요. 왜 작게 만드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건축 전문가들한테 오만 욕을 다 얻어먹겠는데, 이런데 그냥 마구 적어 넣는 거예요. 원형대로라고 마구 적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조 2년에 가면은 대구라는 이름이 지금 대구로 한자로 처음 바뀌는 게 실록에 나와요. 왜 바꿨나 하면 이 구자가 공자 이름이거든. 공구. 공자 이름에 쓰는 글자를 동네 이름에 쓸 수 없다라고 대구의 선비들이 영조에게 청원을 했어요. 그 실록에 보면 영조가 이래요. 요새 희한한 짓을 하는 것들이 많다. 구자를 지명에 쓰는 게 우리나라에도 수두룩한데 왜 대구 사람들만 유독 그러느냐.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데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만 구자를 못 쓴다고 막 임금한테 하다가 영조가 웃기지 마라. 공부나 해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로부터 대구의 선비들이 계속 임금이 그러고 또 다른 동네 사람들도 그거 써라 그냥 하면 그러면 쓰면 될걸. 대구 사람들은 계속 이걸 안 쓰고 계속 요걸 써가지고
결국 전부 요렇게 쓰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든 대통령이든 마음에 안 들면 시키는 건 안 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해예요. 1905년과 1906년이. 1905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을사늑약이 일어난 일이니까 중요한 해인데, 을사늑약이 일어나서 전국은 다 중요하지만 대구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달성토성이 공헌이 돼요. 온 나라에 그런 게 없는데 대구만 유난히 달성토성이 공헌이 됨으로써 역사 정신이 말살되기 시작해요. 일본 군대가 가서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부선이 개통이 됐어요. 경부선을 개통하면서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이 자기들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대구역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남문시장 쪽에 그쪽으로 대구역을 짓는다라고 허서문을 내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놈들 땅은 실제로는 이제 지금 대구역 쪽에 있어요. 지금 대구역 쪽은 옛날엔 늪이었어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가지고 있던 이제 남쪽하고 이런 데 성 밖에 가지고 있던 땅을 역 짓는다 하면서 땅값을 10배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진짜로는 저쪽에 못 쓰는 땅, 그걸 자기들이 미리 사놨다가 이걸 또 10배 올려가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친일파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지금 대구 시내에 돈 깨나 있는 사람 중에 그때 돈 번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미군정 때 또 해가 돈 벌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돈 많은 사람의 상당수는 일본하고 친하거나 미군정하고 친해서 돈 번 사람이 많아요. 그 대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철도역 때문에 중심지가 바뀌고 도로도 철도역을 내면서 막 바꾸고 하니까 대구 전체의 이제 어디가 번화가가 되느냐 뭐 하는 이게 다 바뀐 거예요. 제일 먼저 북성로가 번화가가 됐어요. 지금은 동성로가 번화가인데 원래는 북성로가 번화가였어요. 대구에 역 근처라고 해서. 그래서 뭐 최초로 뭐 양주를 팔았다, 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제일 처음 설치됐다, 이런 것들은 전부 북성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일본인의 소유였다 이 말이죠. 또 혹은 친일파들이거나. 그래서 읍성을 철거하고 하면서 대구 전체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1956년이 매우 중요한 해다. 대구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은 이 사람인데, 박중량이에요. 박중량. 대구 중부경찰서 지하에 가면 경찰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시내 다른 데는 안 걸려 있는데 거기는 유난히 걸려 있어요. 나쁜 놈이다 하고 적어놨어요, 밑에. 잘했다고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대구 근대 역사관 뭐 이런 데 가면 박중량 사진이 없는데, 박중량 후손은 지금 대구 다 잘 살아요. 상류층으로 잘 사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모하게 막 말리고 이러는데, 아무튼 중부경찰서 지하에 경찰역사관이라는 곳에 박중량 사진이 크게 붙어 있어요. 박중량은 대표적인 친일파, 대구 군수시절 대구 읍성을 파괴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이걸 왜 뭐 없애는지 모르겠어.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을 하게 되고 조선국권회복단과 광복회가 결성이 됩니다. 8월 15일에 나라를 되찾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조양회관이란 거예요. 이건 달성토성 앞에 옛날 원화여고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망우공원으로 옮겨져 있어요. 1984년부터. 이 사진은 지금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게 이제 대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드나들던 주요 거점인데, 8월 15일에 나라가 해방되고 이제 일본 왕이 항복하는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 방송을 제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서 독립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야기하던 대구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이 건물에 있다가 와 하고 이제 길로 뛰어나왔던 건물이에요. 그 다음엔 1969년이 되면 인구가 100만 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성구도 신설이 되고 81년에 직할시가 됐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1995년에 광역시가 되면서 달성군이 들어와서 요렇게 커졌죠. 요 색깔 약간 더 진한 쪽이 달성군. 96년에 인구가 250만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줄어서 235만 명이 됐어요. 15만 명이 줄었어요. 지금부터 30년 정도 지나면 대구 인구는 25만 명이 됩니다. 25만 명. 한 30년 지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빈집돼요. 인구가 줄어서. 전부 다 빈집되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집 두 채 아니라 100채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돼요. 그 대구는 한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칠게 말하면 서울에는 사람이 강남에만 살고 대구에는 수성구에만 살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UN 홈페이지에 30년 전부터 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렇게 떠 있었어요. 그때는 가장 없어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없어지는 도시는 대구다 이래 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감사원 홈페이지도 떠 있어요. 지금 딱 한 줄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없어지는 도시가 대구다였는데 부산이다로 바꿨어요. 왜요? 기후 문제로. 예. 바닷물이 올라오면 부산이 먼저 망한다 해서. 그럼 부산 먼저 망하고 이제 대구 망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인구 문제, 교육 문제, 기후 문제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가면 상류층은 재산이 다 외국에 있어요. 미국 이런 데 있어요. 지금 뭣도 모르는 대구 사람들이 서울 가 집 사고 하는데 서울 사람은 서울서 집 안 삽니다. 그리고 기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자식도 안 낳아요. 좀 있으면 망한다고. 그럼 아무튼 그 심각해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인구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뭐 의료 문제 이런 거, 기후 문제 이런 거 해결하지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 발발하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거의 무관심해요. 굉장히 애국심에 불타는 것 같지만 내 때면 안 그러면 괜찮다 이 정도예요. 자기 자식 때 온다고 지금 곧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지역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패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은 A, 한쪽은 B 쪽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고. A 지지세는 A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고 B 지지 세력은 B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를 한다고. 40몇 프로가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게 돼 있죠. 바른 소리 하는 정치인이 필요 없고 어느 한쪽 골수적인 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유권자가 40몇 %씩 이래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 뭐 이런 것, 뭐 기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저놈들을 욕을 얼마나 잘하느냐, 저놈들한테 얼마나 독소를 퍼붓느냐, 이걸 기준으로 정치인을 지지하니까 망하는 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지도가 이렇게 되어가 있다가 요 위로 올라가 요게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요게 군입니다. 군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양이 오래됐죠. 요렇게 안에 연한 게 원래 대구, 약간 더 진한 게 달성군, 노란 게 군이군 오래됐죠. 군이 이제 군이군은 편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샤인머스켓 같아요, 저래. 아 이게요. 그리고 군이 편입된 해에 803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했죠. 803 국립공원 승격 기념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기 엑스포에서 했는데 역사 문화 분야
발표는 내가 하러 갔어요. 갈 때 국립공원 쪽에서, 공단 쪽에서 거물 인사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앉는 사람 수도 제한돼 있고 되고 아무나 못 들어오며 1시간 전에 와야 되고 뭐 이랬다고. 김성중 선생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거 비슷하게 그건 이제 200명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명 아주 거물이 온다. 100명만 들어오고 바깥에 호의하고 아무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나보고 이제 1시간 전에 와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오는 줄 알고. 누가 왔는데? 아니, 그 윤석열이가 오는구나 이래 생각했지. 선생님 가시는 거를. 아니, 거기 주최 측도 윤석열이 오는 줄 알았대. 서울에서 연락 오기를 그래 가지고. 그 윤석열은 안 오고 뭐 환경부 장관하고 이래가지고. 2024년에 이제 대경선이 개통했죠. 이게 개통해가지고 이제 교통 사정이 많이 바뀌게 됐죠.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자연유산, 문화유산, 역사유산을 살펴볼 건데 문화는 아시다시피 자연의 어떤 것을 사람 사리에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식물이 있어요. 그거는 자연이죠. 근데 이걸 사람이 먹거나 사람이 옮겨 심거나 사람이 밟거나 사람이 관계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문자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도 문화 생활은 가능해요. 문자가 없어도 문자 몰라도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음식 문화죠. 문자를 몰라도 문자가 없어도 문화는 가능하고 문자가 없으면 역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지난 일을 문자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역사가 살아남으려면 적어놔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자식들이 나를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없나?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버지 어머니를 조금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듯한 정도 이런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누가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자식이 날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본인이 자기 부모를 잘 모르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왜 모르느냐? 뭐를 했는지 나한테 말로 다 한 적도 없고 글로 써서 보여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역사가 남으려면 내가 나의 역사를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가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없는 지구의 역사는 있죠. 인간의 역사가 아닌. 그래서 고산골에 봤죠. 뭡니까? 예. 같은 거죠. 영 다르죠. 이전. 이거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속 다르게 찍혀요. 대구 전부가 호수였다. 기억나시죠? 인구가 굉장히 많은 사는 대도시에 공룡발자국이 있는 곳은 세계에서 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산 밑에 고산골 공룡공원 가봤잖아요. 근데 조금 치졸하게 해놔서 그런데 크게 해야 돼요. 이게 왜 되느냐 하면 인구 250만, 현재 235만 명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차려놓으면 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소화해 준단 말이에요. 멀리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못하죠. 공룡 발자국이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좀 우습게 되잖아요. 그럼 공룡 발자국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인구가 230만 명씩이나 되는 이런 대도시에 세계적으로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곳은 대구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다른 거하고 엮어가지고
외국 사람 보고도 이게 공룡 발자국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한 건 좀 엉성하게 해놔 그런데 하여튼 잘하면 된다 이 얘기고. 이런 것도 있죠. 건열, 연은 기억납니까? 네. 선생님이 찍은 건열은 엄청 선명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사진을 그가 한 번 찍은 게 아니고 계속 찍는다니까. 어제만 해도 내가 앞산에 7시간 돌아다녔어요. 뭐 바뀐 게 없나 해서. 오늘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게 하나 있던데 왕굴 앞에 안내판이 바뀌었대. 왕굴 앞에 안내판에 연도. 지면으로 바뀌었어요. 월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 왕굴 앞에 안내판에 연도가 요래 땜질해가 붙여놨더라고. 그래 바뀌었더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말하면서 엉터리로 써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직전에 가봐야 되는 거야. 싹 다 가봐야 되는 거야. 또 하나 바뀐 거는 왕굴 뒤에서 주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2개 있어요. 이쪽 길을 폐쇄해놨어. 이쪽 길만 갈 수 있어요. 둘 다 좀 아슬아슬한 데 가려고 그러면 내가 원래 글을 쓰기를 이쪽으로 가면 암벽을 타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리 가야 앞산 주능선에 갈 수 있다 이랬었는데 그랬어가지고 내가 오늘 말을 하거나 오늘 내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남구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곤란하다고. 왜냐면 자기들이 출입금지 위험하다고 사고 많이 난다고 출입금지가 이래 가로 막아놓고 출입금지 써붙여놨는데 내가 그거 정말 가볼 만해 이래오면 자기들이 곤란하잖아요. 나도 그러면 안 되고. 그래 가보니까 이렇게 줄로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쪽은 길은 있으니까 좋은 길은 아니지만 이 길만큼 위험하진 않고 이 길은 약간 어떨 때 가면 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고 이쪽은 그냥 서서 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근데 앞산 정상에 갈 때 이쪽이 빠르기 때문에 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걸 바뀌었더라고 하여튼. 금호강이 또 대단하죠. 이 금호강의 장점이 뭐냐? 아까 신천도 얘기했지만 시내를 흐른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시내를. 근데 굉장히 천천히 흐르고 얕게 흘러요. 금호강 이름이 그렇잖아요. 호수 같은 호자 호수잖아요. 호수 같다거든요. 금은 비단 같다. 호수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배 타고 놀기 좋다 이 말이에요. 수영하기도 좋고 주위가 아늑하고. 우리 중국 사진 이런 거 보면 막 무시무시한데 이래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건 보통 사람은 놀기 어렵거든요. 금호강은 아주 조용하고 아늑하고 803 비수산을 갈 수도 있고 낙동강 신천하고도 이어지고 역사 풍류가 있다. 역사는 뭐 왕건도 있고 뭐 장보고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있고 풍류가 있다는 건 서려 있다는 건 옛날에 그랬던데 이 강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강 따라 가지고 조선시대에 정자가 88개 있었어요. 그 정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동그란 수성목 같은 데는 정자 그게 아니고 큰 계집이에요. 강가에 큰 계집을 지어놓고 자기 사는 집이 아니고 지어놓고 친구들하고 모여가 술 먹고 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쉬짓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내려가 배 타고 뭐 이런. 그게 88개나 있었던 것은 금호강이 그럴만한 강이라는 거죠. 한강 같은 건 못해. 너무 넓어서 깊어서 그거 넣고 물 놀다가 잠깐 빠죽어요. 근데 금호강은 빠져도 몇 군데 빼고는 빠져도 안 죽어요. 금호강은. 지금 호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잘 하면 된다. 잘 만들면 된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망해요. 이건 아무리 잘해도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못해요. 아무도 안 와요, 대구에. 서울에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도 다 이래 했기 때문에 이래 하면 망해요. 지금도 이래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모르죠. 하여튼 그림은 이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잠시 없어졌는데 또 비슷한 인간이 하면 온 일이죠. 요것만 해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요것만 해도 여기 어디냐 하면은 영도골 앞이에요. 신천 중에서 제일 덜 정비했는데요. 가만히 놔두는 게 낫잖아요. 제일 정비한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이것도 내가 사진을 잘 찍어서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실제는 이렇게 예쁘진 않죠. 예. 그런데 여기가 여기라면 여기가 요거. 요 일대 여기서부터 가창부터 상동교까지가 이래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더 정비가 돼 버렸고 그중에 좋은 데 가면 이런 형태인데 요런 상태를 신천이 유지하면 된다 이 말이죠. 비설산이 있죠. 세계 최대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낫다 하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아까 공룡 발자국도 인구가 200만 명 넘는데 세계 유일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크다, 제일 예쁘다, 뭐 제일 어떻다, 제일은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것보다 낫다, 특별하다 이쯤 되면 대구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빙하기 때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밑에 땅이 물기가 좀 생기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위에 있던 돌들이 미끄러진 게 아니고 산사태 나듯이 확 미끄러진 게 아니고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밑에 돌이 있으면 받치니까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모여서 강처럼 된 것을 우리말로 돌강이라고 그러고 일본말로 암결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이게. 그래서 세계에서 지질학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다 여기 와보고 가요. 비설산에. 근데 대구 사람은 비설산 가가지고도 이건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오죠. 이거 어딘지 몰라요. 비설산 사진을 이쪽에서 찍어가지고 최초로 찍은 게 나예요. 비설산의 이 돌강 빙하기 유적이 2km에 이어지는데 세계 가장 길다. 이래 놓고 달성군에서 전망대를 어디 만들어 놨냐면 이쪽 옆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가서 보면 안 보여요. 여기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옆에서 보입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봐야 되지. 근데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자꾸 보려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제가 요쪽에 요 사진 찍는 지점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아까 그것처럼 달성군 사람들 보고 거기다가 전망대를 한 개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 거기 올라가기 쉽도록 계단을 놔줘라. 해가지고 이제 놨어요, 드디어. 지금 이제 전기차 있죠? 전기차도 내가 놓으라는 거야. 이미 포장이 돼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낙동강 강우 관측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포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포장된 도로를 전기차로 다니면 뭐 크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다닐 수 있으니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 꼭대기까지 노인하고 장애인을 데리고 가서 구경시킬 줄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오면 돈을 받고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 잘 못 걷거나 장애인은 돈을 받지 말고 꼭대기까지 태워주면 된다. 그러면 히트 칠 거다. 이래가 드디어 이제 그걸 놨죠. 그런데 전기차가 가다가 3분의 1, 4분의 1쯤 갔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저쪽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약간 볼록한 봉우리에. 거기서 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거기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볼 거다. 그 사진이 이래 찍혀야 사람들이 보러 오지. 옆에서 걸어가지고 되느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정자를 하나 만들었죠. 이 하여튼 세계 최대의 빙하기 시절의 돌강 유적이에요. 돌이 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태가 나면 헉 빠져 없잖아요. 근데 사태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흙은 자꾸 쉽게 내려가고 돌은 자꾸 노출이 되는데 이제 비바람에 의해서. 근데 이 돌들이 빙하기 시절에 땅이 밑에 얼었다가 녹으니까 약간 미끌미끌하잖아요. 그 미끌미끌하니까 돌들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그게 막 이래 얼핏 보면 강처럼 보이는 이제 세계 최고의 유적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보러 가야 돼 반드시.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나는 한 100번쯤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찍은 최고의 사진을 보자면
돌강 같죠? 예. 이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대견사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그 지금 무슨 호텔 하나 지났는데 그 호텔 그 다리 건너간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이어져요. 이어지는 건데 군청에서 그걸 막 돌끼리 붙여가지고 붙여놓고 거다가 막 얼음 축제 한다 그러면서 막 뭐 눈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많이 부쉈죠. 그러니까 많이 파괴했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도 이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굉장하죠. 1위는 걸어갈 수 있어요. 돌이 커요, 이거는. 이 돌들은 크고 둥글둥글한 것들은 크고 부서진 건 너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갔을 때 그 왕굴 갈 때 왕굴 옆으로 좀 있고 왕굴 돌탑 있잖아요, 돌탑. 그 돌탑이 다 너덜주고 간 거예요. 너덜은 너덜너덜하다 이 말이에요. 경사가 좀 심한 데서는 살짝 미끄러지지 못해가지고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 깨졌어요. 둥글둥글한 건 그냥 돌광이라고 하고 깨져가지고 조그만해진 건 너덜이라고 하는데 너덜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빽빽하니까 그냥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둥글둥글한 큰 것들이 살짝 미끄러진 건 못 가요. 가면은 돌하고 돌 사이 구멍들이 막 밑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가다 빠지면 다시 못 나와요. 그건 들어가면 안 돼요. 둥글둥글하게 크죠? 사진을 이래 찍어서 그렇지. 이게 이게 이제 낙동강 강호 관측소인데, 이게 이렇게 산까지 간다고, 이 길이. 근데 이 사이는 막 구멍이 뻥뻥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들은 이렇게 깨진 거잖아요. 너덜. 깨졌으니까 빽빽하잖아요. 빽빽하니까, 이건 밟고 지나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비설산 탑이에요. 대견사 탑. 원래 이래 생겼었죠. 원래 이래 생긴 곳이에요. 이래 생긴 곳을 어떻게 해놨나 하면은 이 모양을 만들어놨죠. 50억 들여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이제 아무도 보러 안 와요, 이러면. 이거 보러 누가 옵니까? 원래 이렇던 곳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날 갔을 때 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마침 이런 구름들이 싹 번지길래 팍 찍어놨지. 이거, 이런 거 잘 찍는 날은 기분이 매우 좋다고. 나는 산에 나는 반드시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이래 바뀐 게 기막힌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기, 김문호 군수 때 만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취직이라고. 김문호, 그래가 전기자동차가 다녔는데, 내가 이제 뭐 어찌된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 전기도 내가 노랗게 나왔으면 개통한 날 나한테 초대장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아무 말도 없고 그래가 내가 어쨌든 낫다 하니까 가봤어요. 가니까 그 전기차에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기차를 이렇게 놓고 이거는 김문호 군수님께서 말고 누구도 이런 일은 한 적이 없다. 절도 지었다. 이렇게 막 방송을 하더라고. 그러고 내가 달성군 보고 딴 건 딴 건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왜 나한테 말 안 하냐는 건 말 안 하겠는데 선거법 위반이니까 군수한테 얘기해가 방송을 빨리 중지해라. 누가 알면은 큰일 난다. 이래. 그다음부터 그 방송은 안 했지. 저 돈은 동아사가 된 거예요. 이거 동아사 말사거든요. 50억 들여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절을, 형편없는 이 절을 지어서 여기를 다 가로막아 가지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러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할 만한 일이다. 이래가 심포지엄을 했어요. 내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뭐 문화유산 보호, 뭐 자연 보호하고 돌아다니는 누군가가 동아사 심포지엄 한데 가가지고 토론자로 앉아가지고 그건 정말 복원해야 된다고 떠들길래 내가 나중에 야 인간아 그 강살에 몇 분 받는다고 그걸 그래 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면 되나? 예? 짓지 마라 그래야지. 그래 욕을 했더만 다음부터 나보면 슬슬 피하고 있지. 원래 대견사라는 절터만 있었습니까? 그렇죠. 절은 없었는데 이번에 절을 여기에 대견사라는 절이 언제까지 있었나 하면은 1910몇 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탑은 부서져가지고 이제 굴러다니고 있었고, 탑은 나중에 다시 이제 이래 복원을 했는 거고, 여기에 대견사라는 절은 있었어요. 이 절은 그 당시에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친일파 주지가 있었는데, 이 주지가 여기가 일본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로 갈 때 기 하는 거 있잖아요. 기가 관통하는 곳인데, 여기 절이 있으면 한국에 유리하고 일본에 해롭다 이래가 이놈이 지가 부쌌어. 그런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신의 읍성은 박종량이 부수고, 이 절은 그 주지가 부쌌어. 주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내 책에 있는데, 하여튼 그랬는 절인데, 아무튼 이 절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절은 역사성이 있거나 이런 절은 아니고, 이 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돌이, 이걸 토르라고 하는데, 바위 산바위 해서, 이 토르 이거 큰 바위 이거 하고, 아까 그 밑에서 봤는 둥글둥글한 돌이 2km 막 이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부서진 너덜이 2km 이어진 것, 이것이 세계 최고다 이 말이야. 이게 빙하기 유적으로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좋은 산이고 더 높은 산이다 이 말이 아니고, 세계 어느 산에 가도 빙하기 때에 돌이 구르고 깨지고 하면서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세계 미국, 호주 등등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600m, 700m 수준이고, 우린 그거 3배 길기 때문에 우리 꽤 최고라고 세계에서 지질학 관계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면 누구나 여기 다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막 부수고 모르기도 하고 뭐 부수기도 하고, 창꽃만 보고, 창꽃은 저 옆에 다른 산에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렇죠? 대구 살면서도 비설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도 이게 있는 줄 모르니까, 대구가 그래 뭐 해가지고 먹고 살 거냐. 예? 우리나라 지구과학 지구과학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 고등학생을 이걸 보러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러면 여기 왔다가 돌만 보고 갑니까? 돌만 보면 배고파 못 다니잖아. 돌을 보고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배도 고프고 뭐 사먹기도 할 거고, 뭐, 예? 잘하면 자기도 할 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걸 이렇게 끼워 붙여가지고, 야, 대구가 좋은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왕굴에도 들어가고, 지금 제가 저 통일운동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왕굴 밑에 그 탑 있잖아요. 통일기원 돌탑.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돌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일 크기도 한데, 이름도 잘 붙였어, 이름을. 통일기원 돌탑이야. 그래, 괜찮잖아요. 바로 위에 왕건이 누굽니까 또? 왕건이 통일한 사람이잖아. 왕건이 우리나라의 민족 통일을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후삼국을 거란족하고 이제 발해 사람들까지 다 묶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을 이룬 사람은 왕건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삼국시대 말고. 그건 좀 나라가 뭐 외세도 약간 개입한 것도 있고 해서 그보다 왕건이 진짜 통일이라고 보는데, 그 밑에 하여튼 요 좀 더 나오는데, 별 뭐 큰 이름 없는 어떤 누군가가 자기 혼자서 거기 있는 돌을 계속 주워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그래가 통일기원 돌탑이라고 붙여놨으니, 왕건하고 이 밑에 통일기원 돌탑하고 묶어가지고, 그 다음 그 밑에 안일사도 독립운동 유적지거든요. 이래가 묶어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예? 제가 옛날에 뭐, 이제 복직하니까 중학교로 복직을 시켜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 30살, 뭐 35살 이러고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해가지고, 30 몇 살 때 3학년 부장 따고 이랬거든요. 이제 교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교장이 여자였다는 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3학년 부장을 한 사람을 복직시킬 때 중학교로 복직시키는 데는 대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2년인가 지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논술고사를 친다고, 논술고사 부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이 웬 인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고등학교로 좀 가달라 하는 거야. 나를 복직시킬 때 고등학교를 보냈으면 내가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와가지고 나보고 가라고 하면 내가 왜 가나? 내가 중학교 해보니까 환상적이다. 애들이 뭐 요만한 것들하고 뭐 노니까, 제가 애들하고 잘 놀거든요. 애들은 쩌매한 애도 내가 잘 놀아요. 어떤 엄마가 애 데리고 이래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내가 한 5분만 애하고 여행하며 해가지고, 나 따라가자. 그러면 저 엄마 안 가네. 그 내가 뭐 하려고 지금하고 고등학교를 가느냐. 웃기고 있네. 이러가 이제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 수학여행을 다닌 것이 나중에 추억이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봐야 된다고. 그건 지금 중학생 정도나 뭐 고등학생 정도는 산에는 잘 안 올라가 봤어요. 어지간하면.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복직을 해놨는데, 교장이 나보고 이제 그때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학생부장을 하라 하더라고. 그런데 학생부장은 하고 싶지 않고 2학년 부장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수학여행을 가니까. 그리고 2학년 부장을 해가지고 수학여행을 이제 전라도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대구니까 전라도로 가야 되죠. 나중에 화원여고 잠시 있을 때는 1학년 부장을 할 때는 여기 애들은 저쪽 잘 못 가니까 804를 내가 단체로 데려갔지. 804를 데려가가지고 그 가면 단산지 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밑에 그 야영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단산지. 왼쪽 단산지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면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 길에 야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영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걸로 했어요. 그러고 가지고 이제 학생들 데리고 막 텐트 치려고 하는데 그 야영장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제 못 친다 이러는 거야. 왜 뭐 야영장 허락을 받았는데 야영장 사용 허락을 받았으면 텐트 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텐트 친다고 그 허락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야영장에 오면 텐트 치지 그럼 맨 땅에잖아 그냥. 야영장 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텐트 치는 건 당연하지 하니까 안 돼? 하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리고 알았다고. 내가 지금부터 1시간 내로 당신이 와서 내가 안 치고 당신이 텐트 치도록 만들 텐데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지금 같은 말 할 거냐 하니까 우리는 막 했던 말은 끝까지 한다고. 우리는 안 변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동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누군데 지금 여기 이래 가지고 왔는데 텐트 못 치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니까 아이들 먹을까지 차에 막 싣고 쫓아왔어. 그러고 야영장 관리하는 공무원 보고 뭐 이래 됐어. 그러고 이제 청장 가고 먹는 거 막 내놔주고 이랬거든. 이 사람이 보이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뭐 텐트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는 거야. 텐트는 학생들이 쳐봐야 되는 거지. 어른이 쳐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생이 쳤어. 밤이 돼도 집에 안 가는 거야. 자기가 지키겠다. 하면서. 됐네. 막, 아이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전라도로 중학생을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월출산. 구름다리 있는 산 가봤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이쪽 산에서 저쪽 봉우리로 출렁출렁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 요만하잖아요. 이제, 오늘은 월출산에 가서 구름다리를 탄다, 이래 됐어. 이것들은 구름다리 탄다니까 뭣도 모르고, 야호! 암만 올라가도 구름다리 나오기는 그냥 막 올라가면 토할 것 거든. 그러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여교사들도 막, 청가본에 죽을 지게지. 그래, 가가 드디어 구름다리를 타고, 그 다음 타고 다시 구름다리를 타고 이래 오는 게 아니고, 원래 다른 길을 가야 되거든, 산에 가면. 그래야
2배에 거의 되잖아요. 이래 가서 구름다리 타고 내릴 땐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버스 보고 그래 오라 그래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산에 처음 가본 거야. 그렇게 높은 등산은 처음 해본 거지. 그거 이제 계속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고는 뭐 구름다리밖에 없는데, 그 여기는 이제 세계적인 이런 게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앞산에 와서 이제 그 돌탑 왕건하고 통일 교육을 일부 할 수 있잖아요. 그 통일운동하는 단체 보고 대구 통일운동 뭐 10대 명소 이런 거를 선정해가 발표를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거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걸 발표를 하면서 앞산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통일기원 돌탑 그걸 넣어라. 그리고 왕건 또 통일 그 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넣고 이러면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들어온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발표해 봐라고 할 생각이에요. 누구한테 말할지 뻔하죠. 이건 팔공산이죠. 봤죠? 네. 조금 했어요. 자, 이제 딸 서구 할 때 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예쁘다. 이게 고인돌. 대구 고인돌이 3,000기나 있었는데 대부분 다 없어져서 청동기 시대 대구 사람들은 슬프다. 영나일 버전에. 여기 제가 여기 있고. 오, 진짜. 이건 어딥니까? 불로동 고분군이죠. 고령 대가야 주산 고분군이 출현해가지고 이름을 떨치기 직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분군이 불로 고분군이었어요. 네. 지금도 불로 고분군은 괜찮아요. 근데 왜 대가야 고분군보다는 폼이 좀 못하긴 하지만 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았나 하면은 대가야에는 가보면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사람이 가도 뭐 무덤 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경주도 천마총 대가야도 무덤을 큰 거가 안에다가 사람이 들어가 보게 해놓잖아요. 이거는 무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물론 200몇 개인가 있으니까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무덤이 많다는 거 보러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하여튼 희한한 도시라.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